공연을 사랑하는 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소남 팁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 본업은 물론 유튜버가 아닙니다. 제 직업은 따로 있고요. 공연 담당 기자죠. 네, 기자입니다. 기자 중에서도 제 본업은 신문 기자입니다. 스포츠 동아라고 하는 스포츠 일간지 전문 신문의 기자로 있고요. 공연 담당은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스포츠 동아는 2008년 3월에 창간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창간 멤버로, 그러니까 창간 멤버죠.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 부서가 레저생활부라는 부서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스포츠는 잘 모르고 연예부, 요즘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부라고 하는데 연예부는 좀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하는 편이고, 그래서 레저생활부로 입사를 하면서 그 기자들은 출입처라는 게 있죠. 네, 뭐 속칭 나와바리, 자기가 맡은 담당 분야를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부장의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의 권한이죠. 네, 물론 마음대로 막 정하는 건 아니고 기자들의 역할, 능력, 또 적성 이런 것을 잘 살펴서 그래서 기자들에게 그 담당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저는 뭐 어떤 걸 하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문화 쪽 담당을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문화 쪽이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극 뮤지컬이 있고요. 또 음악으로는 클래식, 재즈, 국악 이런 음악도 있고 또 미술 분야도 있고요. 또 신간을 소개하는 책 담당도 있습니다. 이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화 쪽을 원화들이 나눠줘야 되는데 제 후배 기자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여자 기자인데 우리 부서에서 막내 기자였습니다. 원래 기자를 하던 친구는 아니었고 방송국에서 PD를 하던 친구인데 글을 참 잘 썼어요. 기사를 참 맛깔나게 재미있게 문장력도 좋았고 그 PD를 하던 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연극과 뮤지컬을 자기는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선점을 한 거죠. 사실 저도 내심으로는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또 후배 기자가 하겠다고 하니까 뭐 양보를 한 거죠. 그러면 네가 그걸 하고 대신 그러면 저는 뭘 맡았냐면은 음악을 맡았습니다. 제가 원래 음악을 좋아했고 그래서 저는 클래식, 재즈, 국악 요 음악 담당을 했고 아마 신간 담당까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클래식 음악과 재즈를 꽤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 문화 담당을 하면서 연극 뮤지컬뿐만 아니라 당연히 클래식 분야 또 이 저 국악 재즈 분야도 제가 기사를 씁니다. 당시에는 다만 연극 뮤지컬은 하지 않았고 그 클래식하고 재즈 국악 음악 전문 담당이죠 담당 기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 워낙 좋아하는 음악들이고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 대학교 다닐 때 푹 빠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듣고 공부했던 그런 여기서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이 남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는 그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락 밴드들이 그렇게 인기였잖아요. 저희 때는 누구나 다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락 팬이었고 또 좀 더 적극적인 친구들은 그 밴드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악기를 연주를 한다든지 밴드를 조직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저도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락 팬이었다가 이제 락에서 뭐 이제 좀 성인이 되면 20살이 넘어가면은 락 음악을 계속 듣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아니면은 그 클래식 쪽을 듣던가 아니면 재즈 쪽으로 가던가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경향들이 제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클래식 쪽으로 빠졌던 방향을 선회했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클래식 담당을 하면서 뭐 클래식 재즈 국악이지만은 클래식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
제가 하면서 한 2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굉장히 행복하게 음악 담당 기자를 저는 그렇고요. 또 우리 후배 기자, 그 연극 뮤지컬을 택했던 우리 후배 기자도 굉장히 재미있게 아주 행복해하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잘 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그 친구가 지금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기사를 참 글도 잘 쓰고 문학적인 기질도 자질도 있었고 한데 기자 출신이 아니라 그 PD 출신이다 보니까 그 뭐 이게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그 원고 그러니까 기사의 분량을 맞추는 게 좀 서툴렀어요. 초창기에는. 이게 좀 늘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지면의 크기 이렇게 대충 보면 여기는 뭐 1200자 들어가겠네요. 여기는 뭐 900자 아니면 700자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딱 감이 오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런 게 없죠. 처음이니까. 제 기억에 누군가를 취재를 해왔어, 인터뷰를 해왔을 거예요. 아마 인터뷰 기사를 쓰는데 이제 부장님한테 물어봤죠. 우리 그 후배 기자가 부장님 이 인터뷰 기사는 몇 자 정도 쓰면 될까요? 그때 당시 이제 부장님이 굉장히 뭐랄까 호인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방위명, 자유주의형이셔서 그 일하실 때도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맘대로 써. 그때 정말 맘대로 썼어요. 편집부에 그 지면을 짜는 편집을 하는 편집 기자가 아주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뛰어온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사를 만자를 보내왔던 거예요. 1만자. 그 친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그 인터뷰 지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는 많이 들어가면은 한 2천자 정도가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거기다가 1만자를 보내왔으니 5배, 이건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천자가 들어갔는데 뭐 한 2,500자 보내왔다. 많죠. 그러면은 500자 정도는 뭐 편집자가 어떻게 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을 그 기자하고 얘기를 해서 친다든지 아니면 기자에게 500자를 보통은 이제 줄여달라고 하는데 1만자가 되는 거를 2천자로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뛰어온 거죠. 그 얘기가 정말 그 기자들 사이에서 꽤 오랫동안 그 후배 기자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현 담당 기자로서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PD 출신이다 보니까 그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착과 애정, 관심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공연 담당 기자로서 약간 마니아틱한 그런 공연 팬의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연란에 메인 기사가 나가거나 하면은 보통 독자들, 뭐 특히 뭐 가장 먼저 보는 독자들은 언론사의 뭐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임원분들이 제일 먼저 보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첫 번째 독자들이신데, 아니, 그분들은 공연은 뭐 잘은 모르시죠. 근데 요즘에 오페라에 유령하고 있지 않나? 뭐, 요즘에는 뭐, 누가 출연하는, 뭐, 조승우가 출연하는 지킬앤 하이드가 요즘에는 인기라는데 왜 우리 신문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가나? 뭐, 이런 식이신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뭐 약간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후배 기자가 좀 마니아틱한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실험적인 극 또는 그 관객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대학로 소극장에서 하고 있는 정말 좋은 극들을 발굴을 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윗분들 보시기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알지 못하는 공연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부장한테 물어봤겠죠. 이건 왜 기사가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공연만 이렇게 나오냐. 요즘 저 유명한 공연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 친구가 또 이렇게 하는 동안에 행복하게 공연 기자, 연극 뮤지컬 담당을 하는 동안에 저도 클래식 기자로서 아주 뭐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죠. 네. 전 지금도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스포츠 신문 사상 처음으로 일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문의 가장 첫 번째 면이죠, 당연히. 거기는 보통 스포츠 신문이니까 스포츠 스타들이 나갑니다. 야구 선수가 나가든 뭐 금메달을 딴
육상 선수. 신문은 이제 그 전날 소식이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거니까 그날 가장 그 이슈가 되는 스포츠 선수가 나갈 확률이 가장 높고요. 가끔 그 연예인들이 나가죠. 다만 이제 연예인들이 나갈 때는 좋은 일보다는 좀 안 좋은 일일 때가 좀 있었고, 아니면 결혼을 하든가 헤어지든가 또는 무슨 사고가 나든가 뭐 이럴 때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일면에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 신문에 클래식 아티스트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갔었는데요. 그 세 번이 첫 번째가 이제 그 두 분의 지휘자, 정명훈 지휘자하고 금난세 지휘자 이렇게 두 분 나가셨고, 성악가 조수미, 소프라노 조수미 씨 이렇게 세 분을 제가 그 스포츠 신문 일면에 실어서, 다른 스포츠 신문들에서는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분들 인터뷰를 했던 것도 많이 들려드릴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하나씩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만 들려드리자면은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이런 반응이었죠. 네. 아니 스포츠 신문에서 왜? 네. 왜는 뭐 왜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네. 그래서 스포츠 신문 사상, 네, 클래식 아티스트가 일면에 세 번이나 나갔다는 거. 네,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 저도 지금 하라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후배 기자도 저도 행복하게 문화부 기자로서, 뭐 문화부가 있진 않았지만 저희는 그냥 문화부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네, 문화 담당 기자로서 즐겁고 보람 있게 일을 하던 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네, 호사다마죠. 후배 기자가 그만 연예부로 인사 개편 때 발령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부로 가게 된 거죠. 엔터테인먼트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연극 뮤지컬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영화라든지 그 가요, 팝 대중음악 뭐 이런 쪽을 주로, 아이돌들 뭐 이런 쪽을 주로 많이 드라마, 방송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아마 이 친구의 전직이 PD라는 것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슬퍼하는 거죠. 왜냐면 그쪽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 연극 뮤지컬 담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부서가 다르니까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뭐 평소에도 같은 뭐 문화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던 좋은 선후배 사이였으니까, 그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죠. 내년 1년만 참아라. 내년에 인사할 때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데려오겠다라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제가 그럴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로를 한 것이고, 그냥 빈말은 아니고요. 그 저희 부장님한테 꼭 좀 내년에 데려오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볼 생각은 있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자가 어떤 분야를 두고 다음에 뭐 맞는 사람이 없이 붕 떠버리면은 없어집니다. 사실 뭐 연극 뮤지컬이라는 분야가 스포츠 신문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분야는 아니잖아요. 야구나 뭐 농구나 배구, 골프 같은 종목이야 어떻게든 계속 당연히 이어져 가겠지만은, 이 분야는 하는 사람이 없으면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좀 쉬운 편인데, 없는 것을 새로 만들기는 정말 뭐든지 어렵잖아요. 특히 더 어려운 거는 없어진 거를 다시 만드는 것은. 연극 뮤지컬을 그러면은 내가 1년 동안 맡고 있겠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오면은 다시 널 줄게. 그때 네가 다시 이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친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네, 엔터브로 갔습니다. 짐을 싸들고. 그러니까 저는 졸지에 클래식, 재즈, 국악, 음악 담당에다가 연극 뮤지컬까지 같이 맡게 된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저는 맡고 한 1년 정도는 그 연극과 뮤지컬을 거의 안 했습니다. 담당을. 이름만 걸어놓은 거죠. 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홍보 담당자분, 또 주셨던 보도 자료들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했던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오래된 얘기지만 네, 그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친구는 그 부서에 가서도 계속 연극과 뮤지컬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걸 하고 싶어 했고요. 근데 제가 선배가 됐고 제가 갖고 있다가 1년 뒤에 다시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제가 너무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 공과 사는 구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세고 그 연극이나 뮤지컬 뭐 제가 사실 잘 아는 분야도 아니었고요. 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좀 아주 필요한 거 정말 그 꼭 해야 되는 것 정도만 하고는 그냥 그 적당히 이렇게 했던 뭐 근데 두 번째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은 결국 적성이 안 맞았는지 그 후배가 그 퇴사를 했어요. 갑자기 엔터테인먼트 부를 그만두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졸지에 저는 이제 진짜로 연극과 뮤지컬을 해야 되게 생긴 거죠. 클래식과 그러니까 음악과 연극 뮤지컬을 다 하게 됐는데 저는 보통 이 음악 쪽을 주로 해오던 기자였는데 보니까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맡고 있을 때부터 그뭐 김준수를 비롯해서 많은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뮤지컬 무대에 많이 들어와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기사를 쓰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윗분들도 그렇고 우리 부장님도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더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음악 기사는 거의 조금밖에 안 쓰고 대부분을 뭐 연극 뮤지컬 기사를 쓰고 인터뷰를 해도 그 뮤지컬 배우들 위주로 보통 하게 되고 네, 이렇게 돼 있는 제 모습을 정신을 차려 보니까 발견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 거 뭐 이왕이면 열심히 해보자 해서 뭐 공부도 책도 좀 보고요, 자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보고 뭐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극 뮤지컬 담당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공연 담당 기자를 하게 된 사연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저는 지금 공연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기사도 쓰고 또 이렇게 공선함 TV를 찍으면서 여러분과 화면을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얼마나 공연 담당 기자를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날까지는 지금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또 보람 있게 또 공연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할까 합니다. 공연의 재미를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빨리 또 재미있고 쉽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공손함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